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뜬금 잡설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매출은 분명 필요하지만 땡땡땡입니다. 글쎄요. 사실 이거는 발표 평가나 이런 쪽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여러 가지로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차피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영리 추구고,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모르는 대표님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아니 매출은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랑 별개로 매출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매출이 필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왜 남들은 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너무 회사가 매출 발생에 많은 리소스를 쏟아붓고 매출에만 또 얽매이다 보면은 결국 적당한 시점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매출만 올리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고꾸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매출에 연연을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매출이라고 하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어느 시점부터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겠고요. 그거 외에는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VC들과의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한 그 IR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그 요소가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소에 대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회사가 돈을 벌고 그래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매출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은 없어요. 지금 당장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회사가 원하는 건 그 연구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완성된 형태의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게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받고 판매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있겠지만 매출 자체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매출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표님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사실 존재의 의의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매출이 없다는 건 회사가 존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자, 여기서 관건을 가지고 있는 건 나머지 두 개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따지는 매출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따지는 매출이라는 의미인데요. 일단 뭐 정부 지원 사업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뭐 저도 역시 여러 이제 심사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창업경진대회 같은 데도 나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설립되고 2년차, 3년차 정도 된 그 정도 급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지원 사업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저도 분명히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매출을 살펴보고 영업이익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3년차나 4년차 이상 정도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뭐 신약 개발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아이템 자체가 그 상용화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상용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마어마한 그 매출 상승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수익률, 경제 성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건 말씀대로 암 치료제나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은 개발이 되고 나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을 따져보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들어가야 되는 자본과 그 다음에 그 들어가야 되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2, 3년 동안 혹은 4, 5년 동안 매출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창업 아이템 중에 이렇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없고요. 보통은 아무리 연구개발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충분히 어떤 회사의 존속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 그 역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리 아이템이 의미가 있고 연구개발이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의 R&D나 이런 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오셨던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매출 규모를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공돌이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보통 그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을 가지고 후드려 패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막 이 제품이 좋고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회사 자랑을 막 하면서 열심히 뭐 마케팅 수준의 IR을 하는데 정작 딱 매출 규정을 살펴보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뭐 마이너스 300%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게 뭐 12억에서 11억, 5억, 1억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통 4, 5년 차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 재무제표를 무조건 살펴보는 이유는 그땐 더 이상 R&D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런 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갖고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R&D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 자체가 되게 커지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어떤 심사위원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 기업일수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 내 돈이면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왜 내 돈도 아닌 돈을 가지고 도와준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세금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에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설사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온 게 너무 뻔하게 보인다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 기업들의 높은 점수를 줘서 선정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현실은 되게 냉혹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고 한정된 그 재원을 가지고 실제로 한정된 몇 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갖고 있으면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런 어떤 지원 자금을 줘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말이지. 저기는 아이템은 우수한데 지금 힘드니까 도와주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정말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벗어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야 사실 그 다음에 다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부 지원 사업에서 보고 싶어하는 매출은 결국 어떤 거냐면은 유의미한 매출이라는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올리고 있는 매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앱 팔아가지고 12,000원 수익 올렸습니다. 이건 뭐 매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시장에서 이 아이템이 제대로 먹히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좋은 매출이 되죠. 제가 조금 전까지 매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그 기업의 어떤 역량이나 그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거 지원하시는 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 주고 컨설팅 받았는데 매출 한 10억 원, 20억 원 나오면은 나오지 않으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안 된다. 아니 무슨 10억, 20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10억, 20억 매출하는 기업들이 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이 10억, 20억 나오고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한 10% 이상 나와서 1억, 2억씩 기업에 쌓이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직원들 인건비 다 주고 그 다음에 뭐 판관비 다 쓰고 이제 홍보비까지 다 쓰고 법인세까지 낸 다음에 순 영업이익률로 나오는 게 보통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 회사에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1억, 2억이 꽂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그 정도 매출이 되는 기업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냥 속된 말로 아니 그런 기업들이 대가리에 총 맞았어요? 정부 지원 사업 그거 평균 5천만 원 그거 하는데 리소스를 쏟아붓게 당장 지금 내일 매출 1억 2억을 계속 해야 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은 지원 안 해요. 보통 10억 20억씩이나 하는데 지원을 하는 기업들 중에는 물론 R&D를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은요. 보통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매출이 10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는 그 재무제표를 다 까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나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매출 10억 된다고 무조건 지원 사업 꽂아주는 그런 경우는 있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주관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싹스부터 노란 정말 글러먹은 주관기관이에요. 성과만 보고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주관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썩어빠진 주관기관은 존재하지 않고요. 매출을 보는 이유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까지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창업활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는 그 성과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설사 여러분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성과가 단순히 그냥 뭐 시제품 하나 만들었다, 뭐 하나 갖고 있다, 앱 하나 갖고 있다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계속 스탠바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만 들어오면 바로 이제 런아웃 할 수 있는, 바로 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매출을 뭐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맞추려고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면 유의미한 매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어요. 투자자들의 관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 저희 제자들이 투자자를 만나고 왔는데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템 정말 좋은데 이제 선정 실제로 심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없어서 우리가 투자를 못 해주겠다. 예, 매출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해주겠고 뭐 우리가 이 후반부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심사에서 탈락을 했다. 내 생각에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면은 아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이 말이 빈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닐 텐데 여러분이 좀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투자자가 여러분한테 대놓고 매출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현실적인 핑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매출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게 필요 조건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 어쨌든 그 불확실한 부분에서 일부분이 충족이 되는 거니까 투자 대상으로 고려는 해볼게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출 발생하면 투자 받겠구나. 그러고 또 매출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께서 어쨌든 기업 활동을 한다면 매출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3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그런 매출을 올린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경험이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결과물이긴 해요.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그 매출이 심사를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투자를 거절하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VC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리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저 투자자는 내 사업 자금을 대주는 되게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자는요 사업가예요.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가예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은 재화, 홍보,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인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게 여러분의 영리 활동이면은요. 투자자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그 이상의 돈을 회수를 하는 그런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가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 펀드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이 우리 여러분의 회사들과 함께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저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이 돈을 못 벌면 나도 여러분한테 돈을 못 줘요예요. 이게 베이스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런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5천만 원의 자금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드 레벨에서 5천만 원 정도 보통 주니까 그 정도를 한번 또 받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그 5천만 원을 뭐 시드에서 시드 투자를 받건 아니면 뭐 예창패나 초창패를 통해서 받건 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플랫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거나 그러진 못했지만은 지금 당장 내가 여러 가지 블로그 활동이나 유튜브나 이런 카페 활동을 통해서 이미 이런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한 10만 명 정도 모여 있다. 10만 명 정도가 이미 회원으로 확보했다. 아니 10만 명도 아니고 10,000명 정도라도 확보를 해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플랫폼 서비스를 띄웠을 때 적어도 그 중에 50% 5,000명 내지 5만 명 정도는 그 안에다가 유입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유입되는 그 소비자는 생태계를 만들어줄 거고 그 생태계는 그 돈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상황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요, 어느 투자자도 여러분한테 매출이 없으니까 투자 못하겠습니다는 얘기 못해요.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우리 기준에서 매출 없으니까 안 할래요, 이런 기업 없습니다. 그런 VC들 없어요. 결국에는 이거 괜찮네요, 한번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고 여러분과 조금 더 그 어떤 이해관계를 타진을 하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은 제가 VC로서 여러분한테 딜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분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든 뭐 돈 없이 진짜 예비 창업 패키지건 뭐건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여러분 자체 자금으로 열심히 협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 있던 인원들을 플랫폼으로 영입시켜서 이미 10,0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한 연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 비용이 지금 이미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뭔가 가치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얘기 똑같이 할게요. 어떤 대표가 대가리에 총을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떤 대표가 그 투자자한테 5천만 원 투자 받기 위해서 우리 매출 이렇게 했으니까 제발 투자해서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그때부터는 투자자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실제로 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요소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투자금을 분명히 여러분이 받으려고 투자 유치를 노력을 하겠지만은 적어도 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죠. 예전에 그런 게 없었다 그랬을 때는 한 10% 정도의 지분을 줬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5%의 지분만 주고도 그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VC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그만큼 많고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요소가 적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여러분한테, VC가 여러분한테 매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왜 우리 회사에 매출이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건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가 본질이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그 매출이 필요하다, 매출을 좀 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단계가 거절의 단계라면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업을 가지고 매출을 올려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사업을 좀 더 정비를 해서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뭔가 좀 마케팅적인 요소를 좀 더 부과를 해서 좀 더 멋진 사업 계획서로 만드는, 이른바 비즈니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 강좌를 이후에 다시 비즈니스 메이커 시리즈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영리 기업도 매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출이 없다는 것에 주눅이 들 필요는 없고요. 늘 그렇듯이 남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을 지키면서 정말로 유의미한 매출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와가지고 우리 매출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매출 올리느라고 고생은 했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단 더 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요.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위한 매출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